네, 먼저 이제 첫 번째 문제로 아주 간단하게 V1과 V2를 주어진 회로에서 구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1과 V1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조건으로 이렇게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노드 1과 노드 2를 잡으신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KCL을 좀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난 후에 조건을 대입해서 첫 번째 방정식 그리고 두 번째 방정식을 이제 뽑아내시면 됩니다. 이 두 개 방정식을 이제 같이 쓰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연립 방정식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개수를 뽑아내고 V1, V2를 뽑아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텀들의 이제 숫자를 다음과 같이 벡터로 쓰게 되면 이제 해를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사형대 수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된 식에서 왼쪽에 a-1승, 즉 역행렬을 곱해주면, 1승이라고 표현 안 하지만 역행렬을 곱해주면 이쪽 부분은 이제 역행렬과 a가 만나서 i가 되고, i는 이제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그래서 v가 나오고 결국엔 a 역행렬 b가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역행렬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4니까 0이 아니니까 역행렬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a 역행렬은 요거랑 이렇게 디터미넌트 값이 0이 아니다, 이거가 이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통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간단하게 이 공식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답을 구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매트랩으로 실제로 돌리면은 여기서도 60, 18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분한 등가 회로랑 노튼 등가 회로를 구하는 거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회로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독립전원이 없는 경우, 약간 저항 비슷한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결국은 이 V0에서만 전원이 공급을 되고, I0의 실제 방향은 V0에서부터 이렇게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쪽 파트에 소스가 있고 이쪽에는 전원이 없는 그런 단락 회로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슈퍼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전체 전류는 I0랑 IS0로 이제 표현될 수 있고요. 여기서 RTH는 이쪽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와 여기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0에서 이제 전원이 공급을 된다고 생각을 한 경우에는 RTH에 걸리는 거를 이제 고찰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됩니다. I0의 방향이 이제 반대가 돼서 패시브 사인 컨벤션을 만족하는 것을 고려해서 오메 법칙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RTH를 마이너스 I 서브 제로분의 V 서브 제로로 하고 I 서브 제로를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쪽 식에 대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원하는 이제 식이 나오고요. 이제 특별한 경우, 오픈 서킷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오픈 서킷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V0가 이제 VOC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 번째 있는 거에다 넣어주시면은 ISC가 이제 RTH분의 R로 VOC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걸 다시 식에 넣어주시면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가 됩니다. 그리고 V5를 구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태블란 등가 회로가 되고, 그리고 또 이쪽 부분으로 노턴 등가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회로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A랑 B 터미널 곧 그 단자에서 같은 전화번이 걸리게 되고 같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source transformation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도 이제 회로를 분석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이제 노드를 어느 부분을 잡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노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거는 이제 GND, 그러니까 0V로 고찰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V1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V2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여기 노드 1, 여기 노드 2랑 노드 1을 잡고 KCL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기준을 잡을 때 노드에서 나가는 걸 플러스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마이너스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V1에서 이제 V2로 나가는 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나간다고 한 다음에 제로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이쪽 부분을 이제 살펴보시면은 V1-제로에다가 2를 나눈 게 I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쓰니까 잘 생각을 해주시고, 결국에는 이렇게 식 하나를 먼저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KCL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 K2에서 K1으로 V2에서 V1으로 나가는 거, V2에서 0으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전류를 쓰면 되겠죠. 종속 전류원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 하나가 나오고, 이 식을 정리하셔서 위쪽에 대입을 하시면 손쉽게 V2, V1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드 2에 있는 건데, 노드 1에서 이제 구하신 엄스 룰 쓰셔서 하신 거 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여기 이쪽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전력을 구하는 거니까 P equal VI 쓰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이제 방향이에요. 죄송합니다. 패시브 사인 컨벤션 만족해서 이제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린 소재가 있고,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들어오면 P가 이제 VI인데 이게 바로 observed 해가지고 소모하는 전력이 되고요.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런 부분을 이제 P equal VI에서 supplied라고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supplied를 생각해야 되니까 전류에서 이제 살펴보시면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들어오는 걸 고찰하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근데 여기서 V2 I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설정한 방향을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숫자를 넣어주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고려를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리고 그 전류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쪽은 그냥 바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V2 3 I1 해가지고 결국엔 4.5kW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요쪽에 전류원, 그 다음에 종속 전류원, 1옴, 3옴, 2옴에 걸리는 전력들을 다 계산하셔서 더하면은 텔레곤 이제 티어럼 해가지고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시험에는 이거 두 개가 나오니까 일단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아주 간단한 RMS를 구하는 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RMS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AC 회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AC에서 전력을 이제 계산했을 때 DC 라이크하기 몇으로 전력을 뽑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같은 AC로 만든 P랑 또 DC로 만든 P가 같다고 두고 나서의 AC의 이제 볼트나 전류를 계산한다고 고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식을 외우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고요. 대신 이 식에서 나오는 이제 루트 2나 루트 3 이런 게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주기가 4고요. 그 다음에 2까지 갔을 때가 2t로 이제 v 이퀄 2t가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다 공식에 하나씩 다 넣어보면 됩니다. 대신 여기선 t가 4고 t0를 0으로 잡고 제가 돌렸네요. 결국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3분의 2 루트 6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죠? 네, 이거는 중요하니까 근데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평균 전력이랑 순시 전력을 구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건으로 이렇게 주어졌고요. Z에 따라서 이제 전압이 전류를 앞서거나 아니면 전류가 전압을 앞서는 그런 양상을 고찰해 보실 수 있고요. 순시 전력은 엄청 간단합니다. 그냥 V랑 I를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Vm이랑 Im 에다가 코사인 WT 플러스 세타 V, 그 다음에 코사인 WT 플러스 세타 I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는데, 이제 이쪽 부분에서 코사인 두 개로 이루어진 곱이 있는데 이거를 곱합 공식을 통해서 이제 다시 나눠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공식을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과 나오고, 이쪽에 보시면은 원래 저희가 이제 VT랑 IT의 주파수가 W인데 이 W보다 주파수가 W가 아니라 회전각이 이제 W라고 고찰을 하시면 되고, W가 이제 2파이 F의 분, 그리고 또 T는 2파이 분의 W 이렇게 되겠죠. 주파수는 요거 W가 이제 2배가 되고, 여기서는 이제 T에 관련이 없죠. W도 없죠. 그냥 컨스턴트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균 전력인데요. 평균 전력도 간단합니다. 그냥 이제 저희가 앞에서 구한 순식값에다가 적배를 주기만큼의 적분을 하신 다음에 주기로 나눠주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평균값은 물리적 의미에서, 수학적 의미에서 넓이의 평균값이라고 고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제 그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주기 곱하기 n배 해서 n이 정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적분들의 값은 다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그 t 변수가 없는 부분만 이제 남게 되고, 이 부분만 고찰을 하면 결국엔 다음과 같은 식이 평균 전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6번째인데요. RL 회로에서 이제 전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I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그냥 IT를 C1 코사인 오메가 T랑 이제 C2 사인 오메가 T로 두고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먼저 이쪽 이렇게 요거를 I로 둔 다음에 KVL을 적용을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가정한 I가 있죠. 이거를 하나씩 다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개수들을 비교를 하신 다음에 개수들을 비교를 하셔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는 C1을 먼저 구했고요. C1을 구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C1이 나왔고, 이 C1을 통해서 다시 위쪽에 대입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 C2를 구할 수 있어요. C2는 이렇게 되고, 앞에서 이제 C1과 C2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C1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간단합니다. 그냥 바로 IT에 적용을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함수 공식을 통해서 조금 더 간단하고 간편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쪽 앞쪽 부분을 A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A 사인 파이로 두고 계산을 하시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먼저 제곱해서 더해 주시면 A는 루트 R제곱 플러스 L제곱 오메가 제곱 분의 VM이 되고, 탄젠트 파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R분의 L W L 오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저기서는 이제 파이 값을 그대로 살펴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파이 값을 그대로 살펴볼 수 있으니까 이걸 적용을 해서 앞에 거를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이거 그냥 자리만 바꾼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근데 저희가 코사인 A, 코사인 B 마이너스 사인 A, 사인 B가 결국에는 코사인 어떻게 썼죠? 여기 플러스죠. A 마이너스 B로 쓸 수 있잖아요. 이거 적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 A랑 파이 값 요거랑 요거를 구했잖아요. 다 더해 주시면 결국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색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걸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페이지 변화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쓰시면 되고, 여기 파이를 저희가 이제 구해야겠죠. 뭐 IM도 구해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같으니까 상관없는데, 케이스를 쓰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요거랑 요거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J 같은 경우는 I로도 쓰는데 전류랑 이제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J라고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식 그대로 넣어주시고 계산을 해주시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여기서 넘어갈 때는 이 W T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이에 JWT가 이제 소거되면서 양변에 이제 하나씩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소거돼서 이것만 남고, 이게 소거돼서 VM이 남은 거고, IM 전류 저희가 이쪽 계산했던 부분에서도 이제 이쪽 부분이 소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식이 있는데 이거를 잘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여기가 R, 그 다음에 여기가 WL인데, 요거를 이제 여기가 리얼 버트랑 여기 이미지너리 버트에서 이 파이 값을 구하시면은, 근데 제가 그래프를 좀 잘못 그렸죠. 여기가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쵸? 저희가 구하는 게 마이너스 오메가 L이니까 이거를 구하셨을 때 이 각을 어떻게 구하죠? 탄젠트 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본 것처럼 마이너스 R분의 WL, 파이는 마이너스 R분의 WL, 앞끝 탄젠트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이거 이제 적용해 주셔서 쭉 구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그렇게 쭉 해주셔서 이렇게 구한 다음에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리얼 파트를 싹 다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이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RMS를 구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쉬워요. 그냥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RMS의 의미를 파악을 해주셔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트 민 스퀘어니까 그거 맞춰서 구해주시면 되고, 이제 삼각함수 공식, 반각공식, 대각공식 이용해서 이렇게 되고, 적분을 하는 경우 이제 저기 W, 이 파이분의 W가 T인데 주기만큼, 그러니까 주기의 n배만큼 이제 적분을 하시게 되면은 값이 0이 나오는 부분만 신경 써서 계산을 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여기 effective value라고도 쓰고요. 또 RMS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VM이 시효값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 여덟 번째로는 아마 이번 시험에서 좀 많이 어려웠던 문제일 것 같아요. VT가 이 sin 3t를 이제 증명을 하고 프로브 아니면 테스티브, 프로브 하면 되고, 디자인 해가지고 이제 이궤도 함수가 마이너스 9v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시험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다 주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초기값이 주어져가지고 엄청 간단하게 문제를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KCL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KCL을 노드 1에 적용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재미있게 나가는 거를 제가 원래 플러스로 한댔잖아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이쪽 부분을 구하는 게 V, 여기서 V-0 dt 이렇게 해야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엔 i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c t분의 tv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i는 어떻게 쓸 수 있겠죠? i는 원래는 VT가 그 공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VT의 방향을 잘 보세요. 방향을 잘 보고 이제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IT는 결국엔 L분의 T 마이너스 임피던스 그 다음에 V 이렇게 쓰겠죠. 요거를 이제 사용해서 여기다 넣어 주신 다음에 다시 미분을 때려 주시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특성 방정식 하셔가지고 구해 주시면 간단하게 문제를 또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보면은 알파가 0이 나오고 이제 오메가 제로가 3이 나와서 결국에는 이게 언더댐프트 된 상태예요. 그래서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그걸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구했던 이 초기의 식에 하나씩 다 대입을 해주시고 난 뒤에 이제 V1과 V2를 구해주시면은 깔끔하게 증명이 완료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 파트에서는 잠시만 이거 지우고 갈게요. 설계 파트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 바로 적분기와 미분기를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먼저 적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이거 아이디얼이거든요. 아이디얼 OPM프니까 지금 이게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랑 여기 GND고 플러스 마이너스랑 여기 GND거든요. 이 GND끼리는 다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전이가 0으로 이제 저희가 리퍼런스 볼테지로 잡은 거고, 여기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제가 아이디얼 OPM프라 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에 걸리는 전류랑 마이너스에 걸리는 전류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V 플러스랑 V 마이너스의 전압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GND니까 여기 0으로 들어가죠. 0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도 이제 0이 나오겠죠. 이 부분이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가 0이 되고 저희가 노드를 1으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KCL을 돌리시면 이제 깔끔하게 풀립니다. 여기서 0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KCL을 돌려주시면 근데 제가 여기서 원래는 플러스로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플러스 해가지고 0이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계산 이거 잘못 여기 써놨네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넘기시면 여기 마이너스 나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VX 이쪽 부분에서 결국 적분기가 완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 R1과 C1 값만 조절을 해주면 이제 몇으로 이거는 그냥 1로 해주시면 좀 편하겠죠? 그럼 그냥 마이너스 1 적분해서 마이너스 1 된 값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설계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반전 증폭 반전기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노드 2에서도 볼테이지가 0이 되고 이 부분에서 KCL 적용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 해주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증폭된 값이 반전에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적분기에서는 이계도 함수에서 어떻게 변하죠? 적분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dt분의 dv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걸 또 한 번 적분하면 v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반전 증폭기에서 이거 표기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들으세요. 여기서도 이제 마이너스가 나올 거다 하고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로 저 2V 부분이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RC 회로 같은 경우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손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회로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처음 있던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가정하에는 무조건 저 2V가 필요하게 된다고 고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9번 문제입니다. 이 회로를 이제 분석을 하신 다음에 세 가지 경우로 언더댐프트랑 크리티컬 댐프트, 그 다음에 오버댐프트에 대해서 이제 해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회로에서 저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노드 하나를 잡은 다음, 근데 저희가 이제 볼트가 여기 있으니까 노드 하나 잡고 나서 KCL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근데 조금 재밌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 인덕터에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전류가 이제 저항이랑 저 커패시터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고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노드 1에서 KCL을 적용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캐패시터 이거 공식을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 캐패시터의 전류 방향도 이제 전압을 기준으로 잘 고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방향이 만약에 반대가 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 경우가 이제 약간 인덕터에서 VT를 구할 때 그런 경우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결국에는 IT가 마이너스 L분의 마이너스 무한부터 T까지 V를 적분한 걸로 되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상쇄돼서 KCL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미분을 dt분의 d로 미분을 한번 때려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나오고 요거를 이제 특성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특성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두 개로 표현될 수 있고 알파랑 w 제로의 관계, 오메가 제로의 관계를 통해서 언더 댐프트, 크리티컬 댐프트, 오버 댐프트, 크리티컬 댐프트, 언더 댐프트로 나타낼 수 있고 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그래프의 모양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느 게 더 큰지 보고 요 최고점까지 갈 때가 어디가 더 그 짧은지 보고 요 겹치고 나서의 이후부터 이제 어디가 더 위로 올라가 있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저희가 알파랑 이제 W의 관계인데 알파가 이제 LC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W가 지금 여기서 몇이었죠? W가 2R분의 C인데 R이랑 C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에 R의 값을 높이고 줄이면은 결국엔 알파의 값이 변하겠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언더 댐프트랑 크리티컬 댐프트, 오버 댐프트 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 중간고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진짜 핵심적인 부분만 이제 설명을 하고 저기 설명하라고 이제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